이번 시간에는 지구온난화의 첫 번째, 지구의 복사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하는데, 복사평형이란 어떤 상태인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탐구 실험을 보시면요. 이 전구에 일정 간격으로 알루미늄 컵 4개를 놨는데요. 15cm, 30cm, 45cm, 60cm까지. 거리를 다르게 해서 컵을 놨거든요. 그럼 각각의 온도를 매분마다 측정을 하면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그렇죠. 전등에서부터 열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학습지에 그래프를 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15cm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병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100도가 되고 200도가 되고 결국은 알루미늄 컵이 녹고 폭파해버리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흡수했던 흡수량, 그리고 흡수한 만큼 얘가 따뜻해졌겠죠. 그럼 따뜻해진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내보내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지는 요 상태가 바로 평형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몇 도에서 평형을 이룰 것인가? 이것은 광원에서부터 가까울수록 높은 온도에서 평형을 이루고 멀수록 낮은 온도에서 평형을 이룹니다. 가까울수록 많은 열 에너지가 가는 거, 더 큰 에너지가 가는 거고요. 갈수록 에너지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태양계를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광원이 태양이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그래서 가장 적당한 온도는 지구고 화성은 춥고 금성이나 수성은 덥고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의 설명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복사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만 평균 온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받은 만큼 복사에너지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은 만큼 내보낸다. 아까 얘기했듯이 흡수량만큼 방출하기 때문에 순출입이 없어서 평균 온도 변화가 없는데 이것을 복사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시 방출하는 모습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에서 1년 동안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전체 양을 복사 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가 얼만큼 흡수하고 어떤 방식으로 방출하고 이거 이제 표현한 그림인데요. 그림 3-20. 이것을 학습지에 더 간단하게 한번 반복해서 그려보자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연습장에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이 양, 25, 4, 66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흡수하고 방출하는지를 알자는 거죠. 자, 먼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해봅시다. 단위는 이제 생략을 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단위가 아니라 그냥 전체 양을 100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100%든지 100단위든지 한다면 일단 지구에서 반사하는 양은 30입니다. 이거는 지구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튕겨져 나가는 거죠. 대기와 구름이 반사하거나 지표면이 반사하거나. 얘는 그대로 튕겨 나간 거고요. 나머지 중에서 25%는 대기와 구름이 흡수를 하고 45%는 지표면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면은 따뜻해지겠죠. 그럼 점점 따뜻해진 지표면에서 대기 중으로 열이 전달되는데,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류나 전도, 직접적인 이제 공기 에너지, 지표면과 부딪힌 공기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대기로 들어가는 게 8단위 정도 되고요. 잡열이라는 거는 이게 잡열이 굉장히 큰데요.
물 분자가 수증기가 되면서 가지고 나가는 에너지가 바로 21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따뜻해진 지표면이 내보내는 에너지가 104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게 100. 4는 대기의 창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바로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대기의 창은 이제 적외선 부분이죠.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될 거 뭐냐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 복사로 방출하는 이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이 적외선입니다. 물론 완전 100%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100%예요. 그래서 적외선 영역입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그래서 대기의 창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내보내는 적외선 중에서 일부 흡수를 안 하는 영역의 적외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의 적외선은 바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기가 흡수하는 전체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129가 되겠죠. 대기가 흡수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 그러면 대기가 흡수하는 전체 에너지 양은 태양 복사 에너지 25 더하기 129 해서 얼마냐면 154를 대기가 흡수하는 거죠. 25는 태양으로부터, 129는 지구로부터. 자, 그러면 154의 에너지를 흡수한 대기는 우주로도 내보내고 지표면으로도 다시 내보냅니다. 이것도 역시 적외선의 형태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모두 적외선의 형태로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66을 내보냈으니까 154에서 66을 빼면 그렇죠. 대기의 재복사로 인해서 지표면이 흡수하는 건 88. 그러니까 결국 지표면이 흡수하는 건 태양으로부터 45, 대기로부터 88 받았으니까 네, 전체 133을 받았죠. 그리고 8 더하기 21 더하기 104 하니까 133 받은 만큼 또 내보낸 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지구 복사 에너지가 아주 골고루 평형을 이룹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내보내는 거. 자, 그런데 보시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달라요. 적도는 굉장히 많이 받고 극지방은 적게 받죠. 대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는 변화가 좀 적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위도 지방, 이 적도 지방은 에너지가 과잉이고 극지방은 부족한데 이 과잉인 에너지를 남극과 북극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애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대기와 물의 순환. 바람과 강수, 대기 대순환과 해류와 같은 것들이 이제 열을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이때 열을 전달하는데 가장 많은 열이 이동하는 지역은 바로 중위도 지역이 열 에너지 이동량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 고위도와 저위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교과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실제로는 대기와 해수 순환에 의해서 과잉 에너지가 고위도로 운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얘기해 볼 것은, 자,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흡수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을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대부분의 현상의 근본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죠.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마선부터 전파까지 모든 영역의 전자기파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 중에서 사람 눈이 감지할 수 있는 이 가시광선 영역, 이것이 전체 태양 복사 에너지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적외선, 그 다음 자외선 이렇게 되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 세기는 파장 0.5 마이크로 근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요게 노란색 파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노란색 근처, 정확히 노란색 부분은 아니지만 노란색 근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좀 이렇게 노랗게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노을, 저녁 노을 이러면 빨간 해가 떠오르고 이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장을 측정을 해보면 노란색 파장이 많이 오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얘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그림 3-23이거든요. 보시면 대기권 밖에 태양 복사 에너지 분포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500, 여기는 이제 파장이 마이크로미터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500 정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세기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권에서는 이만큼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데 지표면에서는 요 하얀색 선은 지표면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권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요만큼의 양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렇죠. 여기 요런 양들은 다 이제 대기에서 흡수를 한 거예요. 자, 대기에서 흡수를 하는데 대기에서 어떤 영역을 흡수하느냐가 좀 다르거든요. 여기 부분, 여기 지금 O3라고 써 있는데요. 바로 이 자외선 영역 부분, 0.3 마이크로 이하인 자외선은 산소와 오존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 그랬는데 대부분은 이제 오존이겠죠. 얘는 어디 있냐면 성층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대부분 성층권의 오존에서 흡수가 되고요. 나머지 여기 요렇게 사이사이 뭔가 이빨 빠진 것처럼 이제 뭔가 흡수가 살짝 되고 있는 요 부분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되어 있네요. 네, 바로 이 녀석들이 적외선을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은 모든 영역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 일부 파장만 이렇게 살짝 특정 파장만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기권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훨씬 적은 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따뜻해진 지구도 역시 태양처럼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런데 지구는 태양만큼 뜨겁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약한 에너지를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외선 영역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100% 적외선 영역을 내보냅니다. 특히 지구는 25 마이크로미터에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적외선은 누가 흡수한다고 했죠? 그렇죠. 적외선은 파장에 따라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흡수를 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지구 복사 에너지도 물과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흡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겠죠. 지구 복사 에너지 양.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인데,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흡수된 거예요. 흡수된 건데, 이게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빨간색 선 에너지 이제 전체 양인데, 그 중에서 흡수되는 양을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를 한 거여서, 요 영역은 여기서부터 한 여기 8 정도까지 요 영역을 물이 거의 다 흡수를 했죠. 그리고 여기는 CO2랑 물이랑 막 다 거의 다 흡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분홍색 영역만큼 대기가 흡수를 해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교과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 영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8에서 13 바로 요 영역 대기의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분홍색 부분이 거의 없죠. 물론 여기 O3가 자외선이 자외선이 아니라 오존이 요만큼 흡수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다른 데 비해서 분홍색 영역이 훨씬 적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대기의 창은 대기가 이 영역의 적외선은 거의 흡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대기에 흡수가 안 되니까 이 영역의 적외선은 바로 우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대기의 창문이 열린 것처럼 그 창문을 통해서 바로 빠져나간 거죠. 이것은 이제 대기권 밖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이제 요 영역의 적외선을 캐치해서 그래서 이제 지구 표면으로부터 오는 적외선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대기가 흡수 안 했죠. 대기가 흡수를 안 했기 때문에 대기의 방해를 줄일 수 있는 관측적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요. 이게 이제 빨간색 영역 딱
딱 보니까 가시광선, 자외선, 가시광선 이런 거 있으니까 딱 보니까 이거 태양 복수 에너지구나. 네, 여기 적외선 영역 보니까 아 이거는 태양, 요거는 지구 복수 에너지를 나타냈구나 라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랬을 때 수증기가 흡수하는 파장은 뭐 요 정도, 이산화탄소가 흡수하는 건 요 정도, 산소랑 오존, 특히 이 성층권의 오존은 여기 자외선 영역을 거의 다 흡수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메테인이나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흡수를 하는데, 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질소산화물 얘네가 다 뭐냐면 온실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흡수와 산란이 얼마만큼 되느냐 보면은 자외선 거의 100% 흡수 산란되죠. 적외선 이상 요 영역도 거의 100% 흡수 산란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흡수되지 않는 요 가시광선 영역, 요게 이제 우리 지구에 가장 많이 들어와서 인간의 눈이 가시광선을 감지하도록 진화가 되었죠. 그다음에 여기 지구도 요만큼 대기의 창을 통해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흡수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사에너지를 이제 살펴본 거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본 지식을 쌓은 건데, 온실가스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앞에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온실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건데요. 지구 복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외선이라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수증기 이산화탄소는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구로 다시 재복사한다는 거죠. 지표면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 온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만 해가지고는 지금 온도가 안 되거든요. 태양으로부터도 받고 대기로부터도 받기 때문에 지금의 따뜻한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이런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고, 온실 효과는 정말 생명체한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좋은 효과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런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기체를 온실 기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가 거의 33도 정도 높여줘가지고 15도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온실 기체가 너무 많아져서, 적정 수준보다 너무 많아져서 심화된 것을,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심화된 것을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온실 효과하고 지구 온난화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구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산화탄소 양이 그래서 증가하면 왜 지구 기온이 증가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그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흡수한 만큼 지구로 더 많이 재복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면 기온이 증가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양이 지구 기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